GS, 자이에스 지었죠. 현대산업개발에서 다시 지어줬어요. 저는 유치권 낙찰 많이 받았는데 접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 자료 보시면 우리 학원에서 유치권을 실제 낙찰받고 해결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현재 진행하는 거는 이제 뭐 추정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실제 우리가 낙찰받고 해결한 거거든요. 잠깐 한번 볼게요. 9개가 경매 나왔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래됐습니다. 15년 전, 14년 전에. 평수가 커요. 전부 2층, 2층, 저층이에요. 그러니까 분양 안 된 아파트. 초원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지은 거는 GS, 자이에스 지었죠. 그 당시 GS 자이에스 이렇게 주장합니다. 14억을 못 받았다. 14억을. GS 자이가 거짓말 안 하겠죠? 근데 현장을 가봤는데요. 현수막이 없어요. 그리고 법원의 현황조사, 지금 이게 지워졌어요. 없는데 현황조사서를 보면 점유자가 없다, 표시가 없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글을 하나 찾아드릴게요. 여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음 카페라고 있고요. 여기 이게 오래전에 낙찰 받은 사례들을 다 올려놓은 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낙찰 받고 GS를 상대로 소송한 기록이 있습니다. 소송한 기록. GS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두 가지를 이겼습니다. 비켜달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겼고, 그리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안 비켜줘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부당이득 청구했어요. GS를 상대로. 그래서 역시 청구를 받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각 호수당 부당 청구에 대한 400만 원, 700만 원, GS는 낙찰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원고가 낙찰자죠. 피고는 GS건설이고요. 요거는 이 공사를 맡긴 초원주택이에요. 초원주택로부터 14억을 지급받지 못하여 각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원고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죠. 우리가 낙찰받고 비켜달라고 했는데 안 비켜줘서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하고 광주법원이 인도명령을 인용했는데 안 비켜주고 또 항고했어요. 2심 갔는데 GS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 이긴 거죠. 이 사건 현황조사서에 빈 공가 상태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점유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현장 사진에는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었다. 기록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법원 기록에. 감정평가서에도 유치권에 대한 기록 표시가 없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피고 스스로도 초원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할 경우 채권 회수가 쉽기 때문에 유치권에 관한 별다른 표시 없이 초원건설이 분양하는 데 편하도록 시정장치만 관리하여 점유하였다. 그래서 사실상 점유한다고, GS가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취득 전부터 유치권 행사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점유하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현황조사서에 점유에 대한 기록이 없었고, 감정평가서에 대한 기록이 없었고, 유치권 표시를 처음에는 안 했다가 유치권 표시를 나중에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은 돈을 못 받았을지언정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낙찰자에게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줘서 손해를 봤으니까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GS 건설을 상대로 해서 유치권을 깬 기록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예전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진정한 유치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부천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경매가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경매 나온 것들 보면 유치권 주장하는 게 좀 보이죠. 하나 볼게요. 원래는 이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였어요. 주공 아파트인데 아이파크가 재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는 이 사람이죠. 조그만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다시 지어줬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분담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짓는 동안에 한 3년, 4년 걸리는 동안에 이 사람이 망하거나 사망했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돈을 더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비를 다 다오라고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이게 2018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이게 등기가 되고 소유자 앞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체적으로는 39억인데 요 집만에 대해서는 2억 천을 덜 받았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오래전에 있던 아파트, 그죠? 조그만 아파트, 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국민은행이 이게 재건축 되기 전에 미리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날짜가 짓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순서는 여기가 먼저인데 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현관에 사람이 안 살죠. 그죠? 안 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죠.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누구라고 하면 써놨을 것 같고 이 열쇠를 현대산업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권 성립하는 거죠. 그죠? 제대로 성립하는 거죠. 이게 진짜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래도 낙찰 받았습니다. 얼마면 되냐? 뭐 얼마 물어주면 되냐 물어보고 그 금액만큼 빼고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낙찰 받고 물어주고 그럼 유치권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유치가 해제된 그 내용을 갖고 대출 받아서 진행했던 19년이면요 집값 오르기 직전이었어요. 괜찮았죠. 요건 진정한 유치권인데 그럼에도 낙찰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좀 더 자주 나올 거예요. 지금 짓다가 뭐 분양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점유 열쇠를 갖고 있으면 점유한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면 점유한다. 거기에 대한 점유에 대한 유치권 여기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좀 어려운 판례에 대한 점유여서 좀 그렇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인 지배를 배제. 아무도 못 들게 한다 이런 얘기죠. 타인 지배의 배제. 이게 점유다. 그러니까 못 들게 한다. 그 뭐 잠궈 놓든 울타리를 치든 경비를 세우든 이게 점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례 사례를 제가 했는데 출입을 막기 위한 시정장치.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잠궈서 열쇠를 갖고 있으면 그건 점유로 본다. 열쇠를 관리했다. 외부 유치권 행사가 외부에 명백하게 인식되도록 하였다. 현수막, 현관에 여러 개 붙어져 있죠. 표시해야 된다. 경매 개시 이전에 이걸 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게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에 나타났을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6페이지 위에 있는 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요약한 건데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플랜카드, 안내문. 이거를 외부에 제3자가 볼 수 있는 장소. 안에다 붙여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무실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관리하거나 경비 용역하는 정도. 그 다음에 주 출입구를 잠궈놓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정도는 갖춰야 점유하는 걸로 본다. 저는 유치권 낙찰 많이 받았는데 접은 적은 없어요. 이제 법정지상권을 얘기할게요.